오늘날 우리의 영웅은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격이 수십억 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계 한 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공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독특한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것은 군사 뉴스입니다. 갑시다. 노스럽 B-2 또는 스피릿은 적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설계된 아음속 전략 폭격기입니다. 1979년 첨단 기술 폭격기 ATB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창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스럽 보잉 그리고 록히드 로크웰입니다. 1년 후 정부는 첫 번째 팀을 우승자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계약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꽤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1986년까지 총 230억 달러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습니다. 가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몇 년 동안 그것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을 뿐입니다. 현재 전체 프로그램은 4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B-2 한 대의 비용은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맞아요. 왜 132대 중에 21대만 조립 라인에서 굴러떨어지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나저나 이 시리즈의 각 폭격기는 상징적으로 국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항공기의 발표는 1989년에야 캘리포니아 팜데일의 미국 공군 공장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매우 특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탄하고 변화하며 일반적인 동체와 꼬리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적인 디자인은 단지 비행 날개라는 공기역학적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 계획 덕분에 전체 질량은 날개폭을 따라 거르게 분포되고 지지 구조물의 휨 모멘트는 기존 비행기의 몇 배입니다. 그나저나 노스럽에게 이 계획에 따라 설계된 전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된 YB-49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영웅의 원형이었을 겁니다. 이 특이한 부메랑처럼 생긴 비행기계는 길이가 거의 21m이고 날개폭이 52m로 다소 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라이더는 탄소와 그래파이트를 기반으로 한 복합 재료로 구성된 특별한 전파 흡수 코팅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중앙 날개 앞쪽에는 2인승 객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B-1B 객실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갤리, 침대, 화장실이 있어 조종사의 편안함도 고려되었습니다. B-2는 가장 강력한 항전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공 전자장치에는 휴즈 항공의 AN/APQ-181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21개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의 기능을 통해 감지된 지상 목표물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장된 목표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외에도 FLIR, IR 감시 시스템, 레이더 정찰 장비, 관성 항법 시스템, 밀스타 통신 장비, ZSR-62 전자전 시스템, 타칸 항법 시스템, 그리고 상공에서 상황 변화를 알리는 다양한 센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F118GE100 터보젯 엔진은 시속 1010km, 마학 0.95의 속도, 11,100km의 순항 범위 및 15,240m의 실용적인 천장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선체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쌍의 공기는 S자 모양의 배관을 통해 유입됩니다. 공기의 일부는 엔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기가스를 냉각시켜 열 신호를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료 탱크는 날개와 중앙면에 위치합니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엔진을 따라가는 것은 새로운 연료인 JP8 등유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성능의 분명한 업적, 즉 세상에서 가장 긴 비행기 중 하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항한 항구적 자유작전 동안 그것은 35,000km의 거리를 44시간 20분 동안 계속해서 비행할 수 있었고 6번의 공중 급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B-2가 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최대 비행 시간인 35시간 정도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스피릿 거리 연장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략 폭격기의 장시간 비행은 실제 전쟁에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계들은
최대한 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장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적이 공격하기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투입된 거의 모든 B-2기가 내륙에서 이륙했습니다. 게다가 긴 비행 지속 시간은 경로 계획의 유연성에 기여했습니다. 항공기는 여러 방향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기동성과 기습 공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B-2는 16개의 B-61-11 수소폭탄 또는 B-83 열핵 자유낙하 폭탄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CBU-87, CBU-89 게이터 집속탄, MK-82 또는 MK-84 폭탄입니다. AGM-154 JSOW 또는 JDAM은 GPS 기술을 기반으로 AGM을 유도하여 자유낙하탄을 전천 후 보정탄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순항미사일 AGM-158 JASSM입니다. 폭격기의 모든 발사체의 무게는 27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스피릿에 열핵 탄두를 장착한 슈퍼미사일 AGM-129를 장착하기를 원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실행이 불가능했고 이 탄약의 유일한 운반체는 B-52로 남아있습니다. B-2는 20년 이상 미국과 함께 근무했으며 상당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고슬라비아의 나토 작전 동안 1999년에 처음으로 비행했습니다. 비행기는 미국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여 코소보로 갔다 왔습니다. 연합군 작전 동안 이 폭격기는 600개 이상의 고정밀 제이담 폭탄을 사용하여 세르비아 목표물의 33%를 파괴했습니다. 그 후 스피릿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로 날아갔고 그곳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19대의 항공기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이 기계들의 유지를 위해 에어컨과 화재 진압과 함께 각각의 지하 2층마다 별도의 경납고가 있는 전체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유명한 제509 폭격 비행단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더 많은 비행기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인 캔자스의 스피릿이라고 불리는 비행기가 2008년에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추락한 이 모델들이 몇 대 더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 모델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공군은 20년 이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전투력은 다른 종류의 비행기 10대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예비 B-2는 많은 군사작전에 적합했지만 다른 항공기에 의한 적의 방공호가 파괴된 후에야 자동적으로 4세대 다른 기계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지 보수와 1시간의 비행시간이 미국 정부에게 더 저렴하다는 것만 빼면요. 그리고 이것을 거의 금으로 만든 노스로 프로젝트로 적의 방공호와 충돌이 거의 없는 작전에 보내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결국 유사한 업무와 일반적인 F-16S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스피릿은 가치 있는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면 이건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어떤 비행기에 대해 더 알고 싶은지 적어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곧 만나요.